안녕하세요. 31기 평가사 황현아입니다. 2차 종합반에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 초심자를 위한 실무 플러스 인문 유제풀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대략 6회차 정도에 걸쳐서 인문 문제집의 3방식 유제 문제 및 화폐 시간적 가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플러스 인문 문제집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비교 방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유제 문제에서는 토지의 비교 방식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비교 방식이라 함은 공시지가 기준법 및 토지의 거래 사례 비교법을 말합니다. 비교 방식은 공시지가 또는 거래 사례를 가장 대상과 유사한 것을 선정하여 대상의 가치 형성 요인과 대상의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하여 대상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때문에 비교 방식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 및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유사하고 가장 다른 요인이 없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비교 방식 적용에 합리적입니다.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공시지가 기준법 및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을 위한 산정 기준을 적시해 두었습니다. 위 문제는 본인이 직접 읽어보시고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 강의에서는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을 보면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 작업입니다.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이니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례 선정이겠죠. 앞서 문제 1번에서 언급했지만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은 인, 용, 이, 주입니다. 즉, 인근 지역에 속한 용도 지역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대상의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네요. 표준지를 보면 1년 번호 101번은 일상, 102번은 계획관리 지역이므로 용도 지역이 상이한 표준지입니다. 따라서 일종 일주로 용도 지역이 동일한 표준지 103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역시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인데요. 대상 부동산의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이용 상황은 상업용입니다. 또 중로 한 면에 접한 토지네요. 표준지를 보면 1년 번호 101, 102, 103번 모두 일반 상업지역에 속하여 용도 지역이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용 상황을 보겠습니다. 1년 번호 101번은 단독이므로 이용 상황이 상이하여 배제합니다. 1년 번호 102번, 103번 모두 상업용 표준지이지만 도로 조건을 살펴보면 102번은 소로 한 면, 103번은 중로 한 면에 접한 토지입니다. 토지의 가치에 있어서 도로 조건은 그 도로 조건에 따라 가치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상과 도로 조건이 동일한 1년 번호 103번을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용 상황은 주거나지, 규모는 150제곱미터, 도로 조건은 소로 한 면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세 표준지 모두 용도 지역이 일종 일주로 동일하고 이용 상황 역시 모두 주거용입니다. 따라서 도로 조건 및 면적을 살펴보아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조건 중 광대 한 면에 접하여 대상과 차이가 있는 1년 번호 101번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면적 조건을 살펴보면 102번은 10,000제곱미터의 광평수 토지이고 103번 표준지는 대상과 규모가 유사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103번을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또한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네요. 살펴보시면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 60%, 일반 상업 지역 40%에 속해 있는 토지이고요. 도로 조건은 중로 한 면입니다. 이처럼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대상을 평가하는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 역시 표준지를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시면
일련 번호 101번은 준주거, 일반상업 모두에 걸친 표준지이고 102, 103번은 각각 준주거, 일반상업 100%의 용도지역에 걸친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풀이를 보시면 용도지역을 각각 102번, 103번을 선정하여 구분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 대안은 준주거, 일반상업 모두에 걸쳐있는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고 이 문제에는 준주거, 일반상업 모두에 걸친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101번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7번 아까와 동일하게 준주거 60%, 일상 40%에 걸친 토지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준주거, 일반상업 모두에 걸친 표준지가 없네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준주거와 일반상업에 걸친 표준지 두 가지를 선정하여 각각 구분평가를 해야 합니다. 구분평가는 한 토지 내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각각 별개로 평가하여 그 합산액을 더하는 것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준주거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야겠죠? 101번, 102번 모두 준주거에 걸친 표준지인데 대상이 상업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인 단독은 배제하고 업무용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상업용과 업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용과 업무용의 표준지는 가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용 상황에 따른 차이보다는 도로 조건 또는 용도 지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용이라고 배제할 사유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일반상업 표준지를 선택하려고 하니 단독주택 표준지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103번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01번과 103번을 비교 표준지를 선택하여 구분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역시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인데요. 이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한 토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용도 구역에 속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할 것 같지만 개발 제한 구역은 다른 용도 구역에 비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은 용도 지역에 준하여 다루도록 합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시 용도 지역은 동일한 개발 제한에 속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01번, 103번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할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일련 번호 101번은 연립, 즉 건부지이고 103번은 나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 토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건부지와 나지의 가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 지역이었을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됐을 건부지와 나지의 차이를 개발 제한 구역 이내의 표준지 선정 시에는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 부동산은 단독주택, 즉 건부지이므로 건부지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한 101번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역시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한 단독주택 토지입니다. 101, 102, 103번 표준지를 보시면 용도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 자연 녹지 지역, 개발 제한 및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번의 개발 제한 / 자연 녹지란 자연 녹지에 속한 토지 중에서 일부에만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표준지를 의미합니다. 대상의 경우 개발 제한 구역 100% 저촉된 토지이므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일련 번호 101번을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10번은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을 위한 사례 선정입니다. 대상 토지를 보면 1종 1주에 속한 주거용 토지입니다. 서로 한 면에 접한 토지이네요. 가격 조사 완료일, 즉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을 위한 비교표준지는 매년 1월 1일에 공시되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을 위한 사례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점이 중요해지는데요. 거래 사례는 도시 지역에 속한 거래 사례인 경우는 기준 시점 이전 3년 이전의 사례를 선정하시면 안 되고, 비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5년보다 더 오래된 사례를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사례 5개 중에서 2016년 1월 1일에 거래된 사례 5번은 도시 지역에 속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시점 대비 3년보다 더 오래된 사례이므로 배제하겠습니다. 또한 보시면 개봉동, 오류동, 목동은 모두 인근 지역입니다. 따라서 사례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인근 지역에 소재한 거래 사례이겠네요.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을 비교합니다. 준주거 지역에 속한 사례 2번, 4번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정 개입 여부를 보시면 저가 거래 또는 고가 거래 됐다는 것은 거래 사례에 있어서 사정이 개입됐다는 의미입니다. 표준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거래 사례의 경우 일반인들이 직접 면대면 거래를 한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저가 거래되거나 고가 거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정 보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배제해야 하고, 가능하더라도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다른 사례가 있더라면 배제할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1번, 5번은 사정 개입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상 거래 사례이고 일종일주에 속한 주거용 사례인 사례 3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거래 사례에는 사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평가는 적정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는 사례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산식으로 보시면 비정상 사례 가격에 비정상분 분의 정상분을 곱하여 주어 비정상 사례 가격을 정상 사례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산식은 사정 개입된 사례 가격 곱하기 기준을 100이라고 볼 때 사정 보정률 분의 정상 기준 100을 곱하는 것을 산식으로 합니다. 문제 1번을 보면 단가 56,700원의 택지 후보지를 매수하였으나 20% 정도 고가로 구입된 토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56,700원이 사정 개입된 사례 가격이고 거기에 100이 기준점 20% 고가 구입됐기 때문에 플러스 20 분의 정상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47,250원이 시장가치가 되겠네요. 문제 2번을 보시면 1억 8천에 매수하였고 10% 정도 저가로 구입되었다고 합니다. 1억 8천 곱하기 기준 100 저가 매입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분의 정상 기준 100을 곱하면 2억이 시장가치가 되겠네요. 문제 3번은 문제 1번, 문제 2번과는 조금 문제 양상이 다른데요. 문제 1번, 2번은 사정 보정을 하여 시장 가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문제 3번은 그 시장 가치 대비 사례 가격이 얼마나 고가로 매매되었는지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정 보정치는 앞에서 살펴본 100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사정 보정률 분의 100 이 수치를 사정 보정치라고 합니다. 먼저 시장 가치가 제곱미터당 단가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례 가격도
단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억 6천을 800제곱미터로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죠? 그 단가 곱하기 100 더하기 고가 매입되었다고 했으니 더하기겠죠? 더하기 보정률. 지금 이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죠. 몇 퍼센트 고가 매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분의 100을 하면 사정 시장 가치인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식을 풀어가는 것인데요. 지우고 다시 보면 사정 보정률은 100만 원 분의 사례 단가 마이너스 100만 원 7.5%. 이 산식이 아까 저희가 썼던 단가 곱하기 100 더하기 x분의 100은 100만 원. 이 산식을 x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즉, 이 산식을 풀면 7.5%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럼 사정 보정치는 100 더하기 7.5 분의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0.930이 사정 보정치입니다. 문제 4번은 문제 4번은 급박하여 문제 4번은 채무 변제를 못하여 경매 진행 직전 상태에 이르러 급박하게 매매하였다고 합니다. 즉, 급매하였다는 거죠. 급매라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사정 보정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즉, 사정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김 씨가 급매로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의 상업용 대지를 매매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가치 대비 20% 저렴한 가격이죠. 시장가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단가 곱하기 저가 매매했으니 마이너스 20 분의 100 이렇게 하시면 사정 보정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시장 가치는 이 가격 곱하기 100제곱미터를 하시면 시장 가치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앞에서 살펴본 문제랑 비슷한데요. 제곱미터당 56,700원에 매수했고 이것은 20% 정도 고가로 구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6,700원 곱하기 고가 매입됐으니 더하기 20분의 100 하시면 47,250원 단가가 나옵니다. 문제 6번 면적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2,5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이는 고가 매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가치가 4만 원 단가라고 하는데요.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3번과 동일한 문제이겠네요. 먼저 사정 개입된 단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시장 가치가 단가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가는 2,500 나누기 500제곱미터 하시면 단가가 나오겠죠? 사정 보정치는 기준 더하기 사정 보정률 분의 기준 한계 사정 보정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몇 퍼센트 고가로 매입되었는지 사정 보정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가 곱하기 100 더하기 사정 보정률,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이 지수죠. 분의 100은 시장 가치. 이 산식에 단가, 시장 가치를 대입하시면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X에 관하여 정리한 식이 이 사정 보정률 식입니다. 이 식에 대입하시면 사정 보정치 0.8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7번과 문제 8번은 철거비 보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철거비라는 논점은 감정평가 실무에서 두 가지 논점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사정보정, 또 하나는 철거할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감정평가 시입니다. 지금은 사정보정에 관련돼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사정보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철거비라는 것은 토지 위에 철거해야 할 건물, 즉 토지의 사용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건물을 없앨 비용을 말하는데요.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구하고 싶은 것은 나지 상태의 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 가격은 보정이 필요합니다. 즉 매수자가 나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총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철거할 건물은 양의 가치가 아닌 음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산식은 토지 마이너스 건물로 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정 보정을 하기 위한 산식을 보면 나지 상태의 토지 가격 더하기 철거비가 됩니다. 이 철거비 보정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입니다.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이 매도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거비 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는 매도자가 철거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토지를 얻는 상태에는 이미 나지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수인이 철거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철거할 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지 상태로 변환하기 위한 철거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매수인이 철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거비 보정이 필요합니다. 철거비 보정은 예상 철거비용, 예상 잔재 가치를 기준으로 철거비용 마이너스 잔재 가치로 산정합니다. 즉, 철거비를 포함하지 않은 사례 가격 더하기 철거비 마이너스 잔재 가치가 철거비 보정의 과정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토지의 제곱미터당 시장가치를 구하라고 했고 매수자가 철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구해야 합니다. 먼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철거비 보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총 거래가액인 1억 원 나누기 50제곱미터를 한 것이 바로 시장가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철거비 보정이 필요합니다. 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라고 했고 모두 총액 기준이므로 1억 원 더하기 철거비 500만 원 마이너스 폐재가치 100만 원, 이것을 52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시장가치가 산정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철거비 보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포함한 복합 부동산의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사정 보정입니다. 거래 사례 자료를 보시면 거래 가격은 1억 5천, 연면적 100제곱미터 철거할 건물이고요. 철거 비용은 단가가 4만 원, 잔재 가치는 20만 원. 예상 가격이죠.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경우, 매도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매수자가
철거를 전제하지만 실제 철거 비용은 5만 원인 경우,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철거비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조건 1번, 매수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거래 가격. 매수자가 철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철거비 보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겠죠? 따라서 1억 5천 거래 가격 더하기 철거비용 4만 원 단가니까 곱하기 연면적 마이너스 전제 가격 20만 원. 이것이 철거비 보정을 한 거래 가격이겠네요. 정상 거래 가격. 다음은 조건 2번, 매도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철거비 보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인 1억 5천이 그대로 시장 가치가 되겠네요. 조건 3번은 매수자가 철거를 전제하지만 실제 철거 비용이 단가가 5만 원인 경우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철거비 보정은 예상 철거 비용 및 예상 잔재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철거 비용이 예상 비용과 다르더라도 실제 철거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문제에 나온다면 페이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조건 1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철거비 보정은 조건 1과 동일합니다. 네, 여기에 양도소득세라는 조건이 추가됐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수자는 양도소득세를 지출해야만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겠네요. 때문에 철거비 보정 거래 가격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더한 것이 시장 가치가 됩니다. 문제 9번. 문제 9번, 10번은 금융보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금융보증을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도 하겠지만 이후에 화폐 시간가치 파트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은 21년 1월 1일, 명목금액 2억 1천에 매수했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1년 후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즉 명목 금액은 2억 1천이지만 현재는 1억 원, 1년 후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겠네요. 명목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잔금은 1억 1천이겠죠. 하지만 현재 1억 원은 그대로 1억 원이 맞지만 1년 후에 1억 원, 1억 1천은 이자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율로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할인율은 10%였기 때문에 나누기 1.1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실질 거래 금액은 1억 원과 1억 1천을 10%로 할인한 1억을 더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례를 수집했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 매입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때 거래 사례의 시장 가치를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거래 사례를 보면 4천만 원을 먼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받아서 1년 후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총 대출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은행의 이자율은 10%고요. 즉 현재 4천만 원과 1년 후 6천만 원, 이자율은 10%. 문제 9번과 동일하게 현재 4천만 원은 그대로 4천만 원이지만 6천만 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율로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4천만 원과 6천만 원을 10%로 할인한 것의 합계액이 시장 가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거래사례 비교법의 사정 보정까지의 파트였습니다.